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테마인데요. 일단 뭐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만 정확히 잡아볼게요. 테마책은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헌법이라는 것이 약간 사회학적인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기본에도 지금 보고 있고 이번에도 한번 기출된 문제들 지금까지 총 7번 있었잖아요. 이제 한 진도가 나가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볼 건데 거의 대부분 이제 판결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따온 것은 거의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침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지문들이 있죠. 그래서 문장 해석이 문해력도 좀 필요합니다. 빠르게 문장을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하고요. 그런 지문들은 보통 틀린 지문이 아니잖아요. 옳은 지문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빼고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재판관들이 있던 생각들이 다분히 뭐 우리 생각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암기를 좀 하시고 그래서 암기할 책은 우리 지금 핵심 정리서 요 내용을 암기를 하세요. 일단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암기는 해야 되겠지만 암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암기가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어 있는지 우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집. 이 두 개만 딱 잡으세요. 이 두 개만. 그러니까 기출문제집하고 우리 책 이 두 개를 잡고서 이 내용들이 얼마만큼 이해가 되어 있고 암기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꼭 이 두 개만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추후에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알짜 뭐 진도별 문제풀이 할 때 최근에 나온 각종의 직렬들의 문제들 있죠. 우리가 알짜 때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보세요. 최근에 나왔던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도 있고 약간 변형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최근 판례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최근에 각 직렬에 출제되는 문제는 우리가 알짜 이거 끝나고 나면 진도별 문제풀이 있잖아요. 그때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에도 다 반영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최근에 나온 판례들도 다 반영해서 문제를 풀게 할 겁니다. 일단 기존에 나왔던 그 최근 판례들은 기출 문제들이 보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실제 시험에는. 그래서 기출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최근에 나온 것들 우리 책에도 최근 판례들 있잖아요. 이제 쭉 본문 뒤에 최근 판례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알짜 때 충분히 경험하게끔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때 이제 동영에서도 그 연습을 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출하고 지금은 우리 이 테마책만 여러분 내가 완전하게 이해를 한다. 그 다른 책이 있으면 보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여러분 이해하고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제가 추가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기출 문제를 풀다가요. 이제 틀린 지문이 있죠.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바꿔보고 옳은 지문은 뭐 쟁점들 있죠. 제한한다 나오면 침해인가 아닌가 판단해보고 요 판례에 추가적인 쟁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고 기억 안 나면 밑에 해설 보고 해설을 잘 모르겠다면 판례본 넣어서 한번 들어가도 보고 다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그 판례를 열어보면은 맨 위에 쟁점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옆에다 적어보고 오른 지문 옆에다가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높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고득점 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것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거 하세요. 그래 언제 할 거냐? 낮 시간에 하세요. 낮 시간에. 낮 시간에 그 기출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진도 맨 첫날 계획 우리 설명회 할 때 그 진도편 하나 드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출을 그 낮 시간에 또 보고 저녁에는 테마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하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는 기출 중에 안 해결 뭐 여러분 해결 안 된 것들 그 몇 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머지는 우리 테마책에 새로운 판례들 했잖아요. 우리 기출에 많이 없는 새로운 판례들 이런 것들 좀 쟁점을 정리하고 이것을 계속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낮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 예습으로 먼저 기출을 먼저 보실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기출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합격을 하더라고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기출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테마책은 언제부터 그걸 주구장창 돌리면서 암기할 거냐? 여러분 알짜에 가면 6주가 있고요. 그 뒤에 한 주가 심판례고요. 그 뒤에 3주가 동영이고요. 그 마지막 한 주가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11주가 나와요. 그 11주에 이해가 되는 테마책을 계속적으로 돌리면서 암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기출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해한 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를 계속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는 기본권 총론부터 할 거거든요. 기본권 총론 이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날 강의 계획서에 진도표가 있어요. 활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이전 교재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전 교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 앞번에 아마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그 앞번에 대부분 자료를 나눠드렸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들 전부 다 해가지고 제가 밴드에 또 우리 학원 그 밴드에 올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휴대폰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휴대폰으로 이제 다운받아도 되고 휴대폰으로 쭉 열어보시면서 이전에 그 다 추가되어 있는 것들 외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만 옆에 핵심적인 내용만 옮겨줘도 되고 아니 그 부분만 출력해서 붙여도 되고 이게 전부 다를 출력해서 제공하려고 하니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앞번에 우리 강의할 때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권 일반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기본권의 의. 이런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천부적 권리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런데 뭐 우리 기본권에 대해서 의의는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다음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이죠. 이것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인권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넘어가고 출제는 잘 안 될 겁니다. 개념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세요. 기본권의 성격 및 보장, 기본권의 성격 뭐 이런 것도 가볍게 보세요. 이것도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내용이니까요. 자연권설. 기본권은 천부적 자연권을 제약이란 거다.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근거가 우리 30조 1항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30조 1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이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권은 자연권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헌법 10조 후단도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권이 천부적 자연권을 재확인한 근거 규정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또 30조 2항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권설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연권설로 보는 것, 기본권을 자연권설로 보는 이것의 가치는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권리도 자 기본권으로 인정이 되니까 헌법 소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연권설로 이해를 하면. 실정권설이라는 것은 기본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 자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은 창설되는 거다. 이게 기본권을 실정권으로 이해하는 입장이고요.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라는 거죠. 기본권의 수범자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는 그래서 국가가 될 겁니다. 이게 주관적 공권, 국가에 대한 방어권이다. 주관적 공권이다. 근데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권 그 자체가 하나의 법 규범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가치 질서. 내 개인의 주관적 공권, 개인적 공권뿐만 아니라 그게 객관적인 하나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법 규범이라고 보는 거죠. 이중적 성격을 인정합니다. 기업간의 공동체 질서 형성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의 기본권요. 기본권 수범자는 모든 국가 구성원이 될 겁니다. 왜? 그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인 가치니까요. 사법부를 구성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국가는 타인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기본권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인 가치 질서 법 규범이니까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타인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즉각적인 기본권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입법자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하나의 규범이다 보니 사적 법률 관계도 기본권에 적합하게 규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이니까 기본권은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이제 법이고 간접적으로 민법상의 일반 규정,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고 출제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나온 다음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읽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 보장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제됐다고 했죠.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 어떤 게 나왔는지는 우리 시험만요. 우리 시험은 다른 징계를 빼고 자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뜨리지 않고 다 넣었거든요. 반영을 했거든요. 예, 기본권 보장과 제도 보장이 있습니다. 예,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 제도 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 보장. 이 제도 보장은 일단 최소 보장.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제도 보장이라는 것은 뭐냐? 자, 기업권의 헌법 제정권자가 중요하고 가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해서 장래 법 발전, 법 형성, 방침과 범죄를 미리 규율한 것. 이게 제도 보장입니다. 가장 기본된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겠다는 거죠. 입법자가 그걸 없앨 수 없도록 가장 기본적 제도 뭐가 있습니까? 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뭐 공무원제도 같은 거죠.
됐죠?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됩니다.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고요.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헌법에는 이 제도를 어떻게 구체할지는 입법자들의 몫이죠. 폭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고요. 자, 법률로서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 헌법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로서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죠. 그 본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도 보장의 재판 규범성, 제도적 보장 침해를 이유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권리로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 보장 침해를 이유로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국가의 어떤 제도를 헌법에 보장한 것이니까 제도적 보장 규정이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는가? 예, 재판 규범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제도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재판의 근거 규범은 되지만 개인이 제도 보장 침해를 이유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선거제도, 뭐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이 침해를 이유로 개인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재판할 때 재판 규범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제도 보장 사례 금방 이야기했죠. 복수정당제도, 선거, 직업공무원, 의무교육, 지방자치제도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출제된 게 제도는 최소, 기본권은 최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기본권 주체, 이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기본권 주체.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나왔는데 올해 1차에 안 나왔습니다. 주체가. 그럼 2차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2차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기억하면 문제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자연인인데요. 먼저 국민이죠. 국민. 예, 국민의 범위. 출생 후의 인간을 말합니다. 출생 후의 인간을. 태아는 어떠냐? 태아도 생명권 등 일부 기본권의 주체가 되죠. 태아가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부 기본권의 주체성이 긍정된다. 배아는 어떻습니까? 수정란이죠. 아직 모체에 착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배아인데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시험에 벌써 2번에 걸쳐서 출제가 됐습니다. 주체성 인정 안 된다. 그런데 국가는 보호 의무가 있어 없어? 있다라는 겁니다. 배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인정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배아 생성자 있죠. 배아 생성자는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배아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배아 생성자가요. 자기 신체 정보를 제공한 자, 즉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자가 되겠죠. 자, 배아 주체성 부정, 단 국가의 보호 의무는 있다. 그리고 배아 생성자는 배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 대통령 정당활동하는 사인의 지위로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돼요.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놓고 보면 정당활동을 하는 사인의 지위에서는 주체성이 인정돼요. 그런데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죠. 오히려 기본권 보장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 즉 수범자의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수용자는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이전에는 뭐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기본권 주체성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수용자도. 그런데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체가 된다고 해서 똑같이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 이해를 좀 다 해두세요. 자, 피업번에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인격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부모와 교사,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는 맞죠. 그런데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도 맞죠. 따라서 그 인격권은 서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충분을 보장하는 10조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누구도? 아동과 청소년도. 이 여러분 시험에 나왔습니다. 2차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기본권 보유 능력과 행사 능력이 있는데요. 기본권 보유 능력이라는 것은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합니다.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이게 보유 능력이다. 민법상의 행위 능력과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의 행위 능력은 우리 만 19세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죠. 법률 행위 능력. 이것과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행사 능력은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유 능력과 행사 능력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보유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기본권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보유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유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전부 다 주체가 되는 겁니다. 주체는 다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 주체가 모두 기본권 행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문장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그 밑에 예가 있죠. 5살 유아의 선거권요. 5살 유아도 국민은 맞으니까 선거권의 주체가 되죠. 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니까요. 즉 보유 능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5살 유아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죠. 그렇죠? 주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유 능력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 같은 거 밑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볼 것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핵심이 되어 있지 말고 지금은 문제를 푸는데 이해를 하는데 모든 초점을 다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인데 외국인 성질상 인간의 권리는요 외국인에도 보장돼요. 성질상 인간의 권리는 외국인도 인간이니까요.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외의 기본권 있죠. 그 외의 기본권. 이거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보장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호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너희 나라 땅에서 인정해 주면 우리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상호주의죠. 기본권 주체성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 정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 문장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죠? 다음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인간으로서의 조롱과 같이 행복, 주권, 생명권, 자유권적 기본권, 재판소권 이것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조롱과 같이 행복, 주권, 생명권, 자유권적 기본권 그리고 재판소권.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있죠.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이것이 행복 추구권에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행복 추구권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이것이 행복주권에서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도 행복주권의 주체는 되지만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행복주권에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밑에 니은번인데 그 참정권 있죠. 요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좀 생각들이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냥 학자들보다는 판례 이야기로 가라고 해서 그냥 제가 한번 지웠습니다. 참정권, 우리 지방선거권 있죠. 외국인도 인정이 되거든요. 지방선거권이요. 지방선거도 넓게는 참정권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국힘은 뭐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일본이 문제인데 우리 뭐 제일동포들 있지만 이제 우리 뭐 국민이라 해야 되겠네요. 일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 지방선거권에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인정하거든요. 이제 국힘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안 들어올리고 있는 법안들을 일본 인정 안 하면 우리도 인정하지 말자. 이제 민주당은 그에 대한 좀 반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우리 지방선거를 가지고 있는데 뭐 화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뭐 대만이라든가 중국에 가 있는 또는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갖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호주의로 가자는 것이 국힘의 주장인 듯 보여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그 벽에 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호주의가 맞지 않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참정권은 그래서 약간의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뺐습니다. 평등권이요, 평등권. 이거는 뭐 상호주의하에서 인정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평등권도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호주의는 이 두 개는 이제 시험에 명시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개만 정리를 해 두세요. 괜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괜히 기억했다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시험용어만 놓고 보면 이 자체에 있던 서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민하다가 자, 국가배상청권이나 범죄피해구조청권은 상호주의 하에서 인정되는 거 맞죠? 상호주의. 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상호주의. 자, 넘어가고 자, 입국의 자유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입국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고요.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에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국의 자유는 인정돼야 안 돼? 인정되죠. 인정되죠. 그다음 근로의 권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습니다. 22년이 차이 나는데요. 22년에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가 있고요. 근로의 권리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죠.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권은 국민에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에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할 자리라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고용 정제를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이게 사회적 기본권이다 보니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일할 환경.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 그래서 이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유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할 환경에 대한 어떤 자유 있죠.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 이에 대한 국가로부터 침해에 대해서 보장받을 권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맞거든요.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자, 근로의 권리는 이 두 가지로 딱 나누겠다. 일할 자리하고 일할 환경. 일할 자리는 사회권,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데 일할 환경은 자유권. 그래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됐죠? 일단 직업의 자유입니다. 직업의 자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죠. 직업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그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자, 직업의 자유는 국가 자격 제도 정책과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고 인류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거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뭐는요?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다. 그 헌법에서 인정하는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뭐는요? 직업의 자유는.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외국인 근로자들 말이죠.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이거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정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법률 이전에 헌법에서 보유된 기본권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기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업의 자유는. 알겠죠? 이것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라는 것은 뭐라고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허가받기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직업의 자유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겠습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는, 자, 이걸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직업의 자유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직장 선택의 자유는 어떠냐? 직장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 직장 선택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되는가? 된다라는 겁니다. A번에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중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이거는 인간의 권리로 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직장 선택의 자유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자, B번에 이미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등 우리 사회에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한다 했죠. 주체성이 인정되는 거다. 그 밑에 비교 판례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에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그러니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에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법률로서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자,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결국은 위에 요 비교 판례는 위에 그 직업의 자유 이에 관한 이야기하고 밑에 직장 선택의 자유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내용들을 깍단깍단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어떻게 되는가?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은 당연히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돼요. 불법 체류 중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 인정되는 것은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재판청권 등에 관해서는 주체성이 인정되는 거다. 근데 그 뒤에 CF 있죠. 여러분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여러분 인권위원회에 공정한 조사받는 권리가 기본권입니까? 아니죠. 이게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아예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헌법상 기본권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됐죠. 그 다음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사법인은 주체성이 인정돼요. 사법인은 인정돼요. 그 사례가 뭐 상공회의소, 한국영화인협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 이 단체는 즉 사법인은 주체가 되지만 그 사법인의 하나의 분과위원회는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조직 같은 거 있죠. 이게 단체 내부 조직. 이것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단체의 어떤 부분 기관에 불과해서 주체성이 인정되는 것 아니다. 그 다음에 공법인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법인,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기관, 국가적의 일부나 공법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주체가 안 됩니다. 주체가 안 되니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체가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주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도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묻지 않고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이 있다 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주체가 된다 안 된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주체가 되면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주체가 안 되면 헌법소원 청구를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원칙적으로 주체가 안 되니까. 자, 헌재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그 주체가 안 된다고 했고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그 뒤에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에 대해서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죠. 따라서 기본권 수범자이고 주체가 안 됩니다. 헌법소원 청구할 수는 없어요.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해서 검거된 벌금 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자, 공무원은 주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 서울시의회 그리고 국회 노동위원회, 농지개량조합. 그다음 주택조합. 이네들 다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공법인이거든요. 다 공법인, 직장의료보험조합 다 공법인. 그래서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건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다 주체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주체가 되는 게 있어요. 위에 주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암기해버리세요. 예외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예요. 공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A번 공무를 수행하거나 공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뭐냐?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다음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다면 이런 경우에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도 주체가 된다. 그런데 전에 시험에 이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바꾸어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요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 틀립니다.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요런 경우에 주체가 된다는 거죠.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넓은 의미의 공법인에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공법인에 해당되지는 않죠. 넓은 의미의 어떤 공법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도 넓은 의미의 공법인에 포함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가 이런 경우에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요놈이 들어가면 틀리다는 것을 꼭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자, 헌재 결정을 보면 이제 국립대학 있죠. 국립대학, 뭐 서울대학교, 뭐 세무대학인데 뭐 대학의 주체성에 주체가 된다라고 한 헌재 결정이 있죠. 이런 시험에 두 번이나 걸쳐서 출제됐습니다. 대학의 자율, 대학 자치 있죠. 주체가 된다. 국립대학도. 한국방송공사 지난 글자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 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다. 네,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운영을 강구수익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주체가 됩니다.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또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당연히 한국방송공사도 그 주체가 된다. 이런 시험이 나왔습니다. 22년도에 출제됐어요. 한국방송공사 주체가 된다. 한국전력공사, 담배인삼공사, 축협중앙회, 학교안전공제회 뭐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그 사법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공제회가 일부 공법인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국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했죠. 공법인도. 또 사법인적 성격도 겸유하고 있거든요. 학교안전공제회 주체가 된다. 대통령은 아까 이야기했죠. 대통령 이거 유럽 시험에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 활동하는 사인으로서 당연히 주체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넘어가도 되겠죠. 그 두 번째 줄에 정당을 위해서 정당 활동할 수 있는 사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근데 전자의 지위에서는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죠. 따라서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위원회에서 정책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주체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인데 원칙으로 주체가 안 돼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도 개인의 지위에서 놓고 보면 개인으로서 놓고 보면 주체가 되겠죠.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체는 됩니다. 순수하게 직무 권한 행사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으로서 공무단임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여 공직에 상실한 개인적인 불이익 연관된 공무단임권을 다투고 있다면 당연히 그 주체가 될 겁니다. 기관으로서가 아니고요. 공무단임권 있죠. 공무단임권의 주체가 되잖아요. 이 공무단임권 이걸 다투고 있다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민소환은 우리 지방자치제도 할 때 잠깐 한두 개를 우리가 볼 건데 주민소환은 재선거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재선거. 그래서 주민소환 그 청구할 때 그 사유가 법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재선거의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그 공무단임권 침해를 주장할 때 왜 주민소환 뭐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제가.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의 그 청구 사유에 제한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다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주체가 되겠나? 되죠. 왜? 공무단임권을 다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수험자이지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인정 여부를 이제 볼 건데요. 인정한 거 우리 법인입니다. 결사의 자유. 좀 중소기업 중앙회인데요. 중소기업 중앙회. 이것은 지난 글자만 따라갈게요. 공공성이 매우 큰 업무를 담당하여 상당 정도의 공익단체성, 공법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인에 해당됩니다. 뭐 중소기업 중앙회는 따라서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공법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법인에 해당되거든요. 조직법상. 따라서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그 다음 인격권이요. 인격권. 법인도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금방 하나 있고. 자, 인격권 주체가 되는가. 법인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고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죠. 사제 광고요. 사과문 게재 명령요. 그리고 사과 명령 있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언론사적 법인의 인격권 침해라고 했던 사안이죠. 인격권 그 주체성을 인정했던 사안이고요. 뒤가 소리할 겁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 주체가 되는가? 우리 국립대학 학문의 자유, 즉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가 된다 했죠.
대학 자체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죠.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대학의 장애에 대한 관계에서 교수나 교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 대학, 교수, 교수의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면 우리 대학 자체 할 때 이 내용 그대로 다시 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기본권 종로는 기본권들 전부 다 모아놓은 거니까. 그다음 언론 출판의 자유의 주체가 돼야 안 돼요. 법인 언론 출판의 자유 주체가 당연히 되고요. 법인도 재산권 주체가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출제가 됐어요. 법인에게 자 인정되는 기본권들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재산권, 언론 출판의 자유, 대학 자치, 그리고 인격권, 결사의 자유. 자 법인의 그 주체성이 인정되는 거다. 인정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행복 추구권, 생명과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들, 양심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 이런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니까 당연히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겠죠. 양심도 윤리적 결정에 관한 문제니까 주체가 안 되고요. 생명, 신체 마찬가지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 주권 주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함께 버리세요. 그냥. 일단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주체가 되는가? 됩니다. 뭐 종중, 교회, 사찰, 어촌계 분야에 특히 정당 격이 됐어요. 정당. 한국신문 편집인 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실학연구원,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자 이런 것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데요.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주체성 인정에 대한 헌재 결정이 있는데 정당이요. 그 주체가 됩니다. 근데 지구당 있죠. 지구당. 지금은 지구당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 또 국힘에 그 지금 이제 뭐 후보로 나온 그 사람 또 이전에 지구당 제도로 다시 부활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국힘에서 지구당 제도 부활을 다시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전에 한나라당이었을 때 이 지금 국힘의 전신 말이죠. 이때 차떼기 사건이라고 해서 뭐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당 제도를 없앤 건데 다시 논의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은 없었지만 그 지구당이죠.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독자성을 갖춘 단체로서 주체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암기 뿌리세요. 지금은 지구당 제도가 폐지됐지만 지구당도 주체가 된다. 지구당 제도는 현재 폐지됐습니다.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다는 거죠. 시험에 나왔고요.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있죠. 기성회. 이것은 법인이 없는 사단이고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인천전문대학 기성회의 이사회 있죠. 이거는 단체의 부분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체성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한번 좀 이건 혹시나 몰라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실학연구원이라고 했죠. 실학연구원. 이것은 법인기 없는 사단이고 주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총회 실학연구회의 이사회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이사회.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의 부분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체가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총회 실학연구원 이사회 이것은 단순한 내부 기구가 아니고요. 별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되고요.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 요게 나오면 여러분 틀리라고 상당히 유도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놓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번에 한국영화인협회 근데 그 감독위원회 이런 이야기 했죠. 이건 이사회 여기도 이사회. 그런데 이거는 부분기관에 불과하니까 주체성이 인정이 안 되지만 요거는 비법인 재단으로 보는 겁니다. 내부기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사회는. 따라서 주체가 된다. 주체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단체 부분기관이지만 이거는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래요. 비법인 재단이다. 그래서 주체가 된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체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그 주체에 관한 6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대로 다 풀립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권의 효령. 자, 그럼 여러분 주체 이걸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기본권에 의해서는 한 문제도 안 났습니다. 성격에서도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주체에서 나왔습니다. 주체에서.
22년 1차에, 22년 2차에, 23년 2차에, 23년 2차에, 24년 1차에, 24년 2차에. 근데 25년 1차에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겠죠, 2차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문제를 한번 좀 빠르게만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제 테마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빠르게 푸세요, 빠르게. 최소한의 근로조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 주체가 된다. 일할 환경이죠. 방송문화진흥회 주체가 될 수 있죠. 없다. 틀렸고요. 대통령, 국민의 한 사람 주체가 되죠.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학교 안전 공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주체가 될 수 없다. 틀렸죠? 주체가 된다라고 했고. 배아 너무 쉽죠. 그다음. 자, 언론 출판의 자유, 재산권 주체가 되죠. 대학 자체의 주체가 다 했죠. 중첩으로 인정된다. 다 했고요. 우리 사과명령 인격권 주체가 되죠.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인격권 제한하죠. 취급의 자유. 근로와 형성되기 전 단계. 기본권에서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리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 우리 비교 판례라고 해서 이런 보라고 했죠. 예, 옳은 거고. 초기 배아 뭐 됐죠. 사자.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할 건데 사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 명예의 훼손은 사자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 있죠. 사자의 명예를 사자의 명예 훼손은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옳은 겁니다. 후손의 인격권에 관한 이야기고 사자 명예에 대한 훼손은 이런 빠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빠르게 적극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인격권 주체가 되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이거 됐죠. 근데 이거 인권위에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이것이 기본권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당 주체가 된다고 했고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아까 이야기했죠. 주체가 될 수 여기에 그 주체가 될 수는 없죠. 여기 경우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다. 공법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의 자유. 직업의 주체가 돼? 안 돼? 외국인 직업의 자유 주체가 되지 않죠. 그렇죠?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직업의 자유. 입국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지 않죠. 외국인. 주민 소환. 지방자치 자신의 공무단위권 침해를 다툴 수 있죠. 있죠. 여러분 초점을 잘 못 잡겠다 하면 지금 노란 게 혹 들어가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 법인도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되죠. 결사의 자유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사법인이거든요.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됩니다. 고려인인데 카자흐스탄이라고 했죠. 국적이라고 했죠. 외국인이죠. 그 국민의 권리에 대해 주체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피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외국인이 지방선거의 선거권의 주체가 되는 거죠.
외국인이 어떻게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피선거 주체가 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지방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앞번에 공법인 이에 준한 지위를 가진 자,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원칙은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 주체될 수 없다. 세무대학 있잖아요. 세무대학. 너 주체가 안 된다. 틀렸습니다. 세무대학. 우리 주체가 된다 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쭉 정리해서 암기하시면 틀리질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권의 효령, 대국가적 효령. 자,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고요. 대국가적 권력.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갖고 있죠. 국가에 대한 방어권. 왜? 주관적 공권이니까.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앞번에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이야기했잖아요. 기본권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객관적인 가치입니다.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하나의 법 규범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3자적 효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권이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사적 단체나 조직체 그리고 사인에 의해서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기된 이론, 이게 제3자적 효력입니다. 제3자에게 기본권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직접 바로 적용할 거냐? 기본권을 가지고?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적용설은 기본권이 직접 사인 상호간의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인데 지지하는 학설은 좀 적고요. 우리 판례 입장은 또 다섯설은 간접 적용설입니다. 기본권이 사업상 법률관계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상의 일반 원칙인 민법 2조, 103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가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103조라든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750조라든가 751조 이런 민법상의 일반 원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온 적은 없고요. 기본권의 갈등과 경합인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22년 2차에 23년 2차에 출제됐습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기본권 갈등 들어갈게요.